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합격의 그 순간까지 대입 준비와 더불어서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흔들리지 않는 뒷심,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오늘 대입 합격을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 마인드 컨트롤 비법을 주제로 특집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의 멘토십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송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막바지 이제 수능 2달이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조화롭게 이끌어 주실 입시계 마에스트로십니다.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 교사 김학수입니다. 오늘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이제 거의 다 모두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반면에 또 시원하다라고 또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수능과 논술, 그다음 면접 대비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결정적 코치시죠. 청원여자고등학교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사람이 수험생일 테고요. 그거 못지않게 힘든 게 가족, 특히 어머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경험 들으시면서요, 조금 힘이 얻는 그런 수험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입 합격을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 마인드 컨트롤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 미니 특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 미니 특강에 대해서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는 9월 27일입니다. 토요일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토요 미니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2015학년도 인문계 수시 논술 A+ 답안 작성법을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미니 특강 신청은 TBS 홈페이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게 있으면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입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수험생들 그리고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계실 학부모님들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합격을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 마인드 컨트롤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지원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원을 이제 끝냈거나 지원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학생들 모두 좀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선생님 지금 학교에 계시니까요. 분위기가 요새 어떤가요? 네, 분위기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선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긴 했는데, 먼저, 이 학교랑 이 학과에 잘 지원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시원하다 원서 접수해서 그래서 좀 시원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나는 수시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수능으로 계속 준비해 왔으니까 수능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수능만 집중하는 학생과 수시에 또 많이 집중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좀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약간 좀 아직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도 대입을 같이 치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송지 선생님께서 지난해 이맘때 또 학부모의 심정으로 네. 아이를 이제 대학교에 이번에 이제 간 거죠. 네. 아마 이 시기에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셨을 거고 또 힘든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작년 떠올려 보면 어떻게 지냈었나 싶은데 그 아이들이 성적이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을 때 아이가 힘들어할 때 그걸 지켜보는 거 엄마가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보통 여름방학 때 자소서를 애들이 집중해서 쓰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자소서에 너무 올인을 해서 기운을 빼다 보니까 2학기 때 리듬 찾기가 조금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런 아이들이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리듬을 좀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힘들어할 때 나도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힘들다고 티를 내는 것도 좀 그러실 텐데 네. 그럴 때 네. 어떻게 좀 그런 시기를 좀 극복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스스로가 마음 근육을 단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쳐 있습니다, 이때는. 네. 그러나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애가 더 힘들 때니까요. 부모가 버텨주기 위해서 체력적으로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마음 관리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또 이제 좋게 나와서 합격을 딱 했을 때 또 많이 네.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이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뭐 합격증이 떠 있는데 좀 믿기지가 않고요. 네. 아, 이게 정말 현실인가? 굉장히 벅찼고, 울음이 그냥 왈칵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애썼다는 말 했고, 그리고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자랑스럽다는 말이요, 결과에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좀 아이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자랑스럽다라는 말. 저도 그 합격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엄마를 껴안으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 시기에 진짜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 수험생과 또 학부모님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불안이 높아질 때니까요. 시험 불안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불안에다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자기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 요인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부모가 아이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낮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부담을 좀 줄여 주셔야 하고요. 수험생 이 시간도 어쨌든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네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면 뭐 대학을 졸업해도 또 인생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뒤바뀌고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먼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먼 관점으로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만이 또 하나의 과정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과정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만나보면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마치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들뜬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수능도 남아있고 대학별 고사도 치러야 되는데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김학수 선생님 어떤가요? 네, 힘들어하는 그 부분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목격이 되는데 네. 일단 요즘에 수시 이제 원서 접수가 이제 거의 막바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맞게 지원한 건가? 그 이미 끝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계속 불안해하는 네네.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 지원한 어떤 그 대학 학과의 경쟁률이 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만큼 치솟은 경우에 예상보다 너무 달라지면 또.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 맞나 고민하다가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할 걸 막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류 준비도 이제 다 끝나긴 했지만 뭐 증빙 서류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쓸 걸 좀 아쉬워하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라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들 때문에 영향도 있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 뭐 너무 공부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아쉽긴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정말 애들이 말랑말랑한 정신을 가진 애들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매해마다 이제 입시를 치르면서 가장 가까이 이제 학생들 곁에 있는 분이신데 아마 마인드 컨트롤 잘해가지고 또 성적이 잘 나온 애도 있지만 또 그분을 좀 약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입시를 치르지 못한 학생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네네. 그럼 그렇게 했던 사례들 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그 수시 원서 접수가 다 거의 끝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뭐 아쉬워하거나 불안해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정심을 다시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그 평정심을 되찾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본다 했을 때 평소 실력대로 잘 보지 못해서 결과가 좀 안 좋은 학생들도 있었고요. 결과에 어떤 수시
쓰고 나서 결과에 어떤 집중하지 않고 다시 수능 준비만 해서 평정심 찾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정심 찾았으니까 원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이제 수시 원서 접수는 끝났기 때문에 수능 준비랑 아니면 대학별 고사에 좀 집중하면서 수시가 1단계 통과할지 안 될 거 생각하지 말고요. 본인이 해왔던 대로 계속 한다고 한다면 평소 실력을 충분히 넘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평정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알고는 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일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도 아마 옆에서 부모님께서 또 잘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하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부모님들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그리고 수능을 보기 직전, 수능 보는 날, 그리고 정시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수시 접수 이후입니다. 생활관리에 좀 힘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수능 직전에서는 수능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도시락엔 정성을, 그리고 말에는 편안함을 좀 담아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능 이후의 정시까지는 아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시기별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송지 선생님? 네, 그 수시 접수 이후에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아이들도 있고 없고 그래서 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다 보니까 애들이 마음이 붕 떠갖고 이 시기를 굉장히 정말 개점 휴업하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까지 어쨌든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생활 리듬을 좀 잘 네. 유지하면서 생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직전이 됐을 때는 일단은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되죠. 가지치기를 다 해서 일단 수능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올인을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애들이 좀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무리하게 학습 스케줄을 짜거나 리듬을 바꾸거나 우리 네, 아이도 그런 네. 경우가 좀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해왔던 공부들을 이제 약간 이따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겠지만 새로운 공부보다는 해왔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당일은 그야말로 이제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량의 한 80% 정도밖에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부모가 좀 안심해주는 그런 말 해주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먹던 음식들, 그래서 그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 해주시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지, 편지 이런 거 넣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능 이후가 문제죠.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그 부모가 기대하는 대학과 또 아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갈등이 많고 아이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뜻대로 대학을 일단은 갔다 해도 아이들이 또 그 이후에 방황을 많이 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때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 나누고 소통을 해서 아이가 어쨌든 간에 자기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대화를 좀 나누셔서 잘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수능 당일에 꼭 길지 않더라도 짧은 쪽지, 편지 받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입 합격을 위해서 이 시기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학생들이 중점을 둬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김학수 선생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대입 전례의 우선순위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수시 접수 이후에는요, 논술 등 대학별 고사와 수능 준비에 좀 주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능 직전에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요. 수능 당일에는 앞서 치른 과목의 결과는 잊고 머리를 맑게 알아. 그리고 수능 이후 정시까지는 대학별 고사에 응시를 하고, 그리고 정시 전략을 세우는 각군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네.
시기별 수험생들, 우리 학생들이 중점을 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김학수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그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수능 접수 이후에는 우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그런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게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에도 이제 좀 집중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 정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도 이제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일단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 일단은 뭐 수능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를 이제 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또 논술 기출 문제, 그다음에 채점 기준이나 이런 거 숙지해서 준비하는 것 부분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1단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면접을 준비하는 건 약간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논술, 그다음에 면접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일단 현재 우리 학생들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능 직전입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송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능 직전에는 어떤 학생들이 나는 이 문제집을 다 풀었어.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 한번 풀어볼까 하다가 새로운 문제 풀었을 때 틀리게 되면 왠지 불안하고 네, 예, 그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거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답노트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문제집 풀지 마시고요. 기존에 풀었던 거 푸시고 그다음에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보면서 그 지문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해서 지문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게 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EBS 연계 교재를 계속 또 역시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제 수능 당일날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긴장을 하다 보면 꼭 가져가야 될 거를 또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네. 신분증이라든지 수험표 이런 부분들은 그 전날 미리 챙겨서 가방에 집어넣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이 도착을 하는 시간을 보면 한 7시 반 전후가 많거든요. 네, 네. 8시 10분 정도까지 입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7시 반 전후에 입시를 해서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의자가 나한테 또 높낮이가 맞는지, 뭐 책상이 어떤 그 잘못된 게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 난 뒤입니다. 이제 1교시부터 이제 시험이 치러지게 되면 1교시 끝난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면 어떤 문항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답을 할까 저걸 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보통 이제 찍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걸 찍었을 때 이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예, 그렇게 틀렸을 시험 끝나고 경우에 바로. 틀렸을 경우에 그러면 그 생각이 그 다음 시험에도 계속 영향이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고민하다가 이제 뭐 어떤 걸로 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시험을 치르다가 시험이 또 너무 어려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친구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시험에 맞게 그 시간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핸드폰을 뭐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가서 학생들이 막 너무 불안하니까 뭐 다른 데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들도 있었대요.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그 본인한테 또 도움이 되진 않는 네, 거니까 네. 수능 당일은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이제 보통 학생들이 좀 할 게 없으니까 뭐 책 보고만 하는데 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좀 산소를 좀 많이 좀 이렇게 호흡할 때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기에서 많이 좀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수능 이후에 정시까지는 수능 가채점 결과 나온 다음에 논술이나 면접을 내가 응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 판단하고 그다음에 각 군별로 어떤 대학을 내가 쓸지 그런 부분 고민해가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시기별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 수험생들이 안정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합격까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 스스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대입 합격을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 마인드 컨트롤 비법 함께하고 계십니다.